아직까지 우리나라 검정고시 출신으로 아이비리그에 합격한 케이스는 한 건도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합격률 2% 미만이라는 미네르바 대학교 있잖아요. 이번에 1% 미만으로 됐는데 검정고시 출신으로 딱 한 명이 합격을 했는데 그게 저희 학생이죠. 네, 안녕하세요. 샤츠보 샨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유학 컨설팅을 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들을 위주로 한번 답변을 드릴게요. 일단 질문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래도 좀 영상 하나 남기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 항상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좋아요랑 구독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CC만 졸업하면 미국에서 어떤 수준인가요? 일단 CC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로 치면은 2년제 한마디로 전문대학교죠. 미국말로 하면 어소시에이트 디그리라고 해서 전문 학사인데 우리나라 전문대학교 졸업한 취급이랑 미국 대학교 2년제 전문대 졸업한 취급이랑 똑같습니다. 뭐 다를 거 없어요. 내가 미국 2년제 나왔다고 해서 뭐 더 유리한 것도 없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취업시장 있잖아요. 취업시장에서도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4년제 대학교 공채 있죠. 거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취업을 하실 거면은 2년제 대학교 출신들이 지원하는 그 전형으로 지원을 하시게 될 겁니다. 내신이 낮으면 어떤 부분을 준비하여 보완할 수 있을까요? 일단 제가 이 질문을 가장 듣기 싫어해요. 일단 말씀을 드리자면 미국 대학교에서 한국 고등학생의 그 무엇을 볼까요? 기본적으로 한국 고등학교를 다니면 고등학교 성적표를 보겠죠. 그리고 대학생한테는 대학교 성적표를 보겠죠. 그리고 각 성적표가 대학원이든 취업이든 굉장히 큰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내신이 안 좋아. 그래서 저 내신 5등급인데 저 원래 정시 몰빵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SAT 공부할게요 라고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시잖아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정시 몰빵해서 그래서 수능 공부를 해서 수능 점수가 안 나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내신이 안 좋아서 뭐 미국 대학교 SAT라든지 ACT 혹은 뭐 그에 준하는 시험들을 봐서 메꿀 수 있냐라고 한다면 메꿀 수는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대학교는 다 봐요. SAT, ACT도 보고 내신도 보고 다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메꿀 수는 있으나 그게 엄청나게 크게 작용해서 내가 명문대에 갈 수 있는 확률은 극히 적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미국 명문대 아니더라도 공대 계열은 취업이 잘 되나요? 일단 공대 계열은 취업이 잘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비명문대를 졸업을 했어. 그런데 명문대를 졸업한 친구와 별다른 차별 대우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은 MIT를 졸업한 학생이 있고 그렇지 않은 학생들, 평균 이하의 대학교에 간 학생이 있다고 칠게요. 그런데 그 두 대학교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교수진들, 인턴십 기회, 동문, 대학교 인프라 이런 것들을 다 비교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비교를 하자면 10,000배 이상의 차이가 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명문대가 아니고 그냥 전공 따라서 대학교에 갔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취업이 잘 됐어.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런 케이스는 예외적인 케이스지 일반 보편화된 케이스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많은 기회, 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맥시마이즈, 늘리려면은 명문대학교에 가시는 게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유학하면서 성적 장학금은 받기 어려울 것 같은데 아르바이트로 학비나 생활비 충당할 수 있을까요? 일단 저희 같은 학생들은 외국인 신분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20시간 그리고 그 대학교면은 대학교 안에서만 일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학교 학생식당이라든지 아니면 도서관 서기 같은 거 그런 거로 일을 할 수 있는데 미니멈 웨이지 즉 최저임금을 줍니다. 거의 대부분의 학교들이. 그렇기 때문에 용돈벌이는 할 수 있어도 내가 생활비를 충당하기는 매우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서 미국 대학교에서 수업을 듣는 그 수업 있잖아요. 굉장히 비싼 수업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1:1 고액과외보다 더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비싼 수업을 듣는데 내가 용돈벌이 한다고 그 비싼 수업에 소홀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용돈을 버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비싼 수업을 듣고 더 공부를 해서 좋은 GPA를 받고 그 다음에 본인을 좀 더 발전시키는 게 그게 더 효율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공부에 집중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미국의 대학 잘 갔다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사실 대학교를 잘 갔다 못 갔다의 기준은 없어요. 아이비리그를 가야지 성공한다 그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내가 뭐 명문대학교가 아니라 그냥 괜찮은 대학교 졸업했다고 해서 그게 실패한 인생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기준을 나눈다면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내가 정말 실패하지 않은 유학을 갔다라고 한다면 80위권 이내 대학교 그리고 나쁘지 않다라고 한다면 50위권 이내 대학교 30위권
오, 잘 갔네 라고 한다면, 야, 쩐다 라고 한다면, 네, 20위권 이내 대학교에 가는 게 아무래도 좀 맞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 기준은 제가 정한 기준이지 보편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20대 중후반에서 30대도 유학 갈 수 있나요? 일단 유학의 나이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40대 때 JTBC 사장이었던 손석희 아나운서님께서도 유학을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 그분께서는 본인이 유학 간 다음에 돌아갈 곳이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만약에 30대에 유학을 갔다 칠게요. 그런데 내가 유학을 한 다음에 졸업장이 받았어. 그런 다음에 만약에 아빠 엄마 회사에 취업할 거야. 나는 타이틀이 필요해. 그런 경우라면 유학을 가도 되겠죠. 그런데 내가 만약에 30대에 유학을 가서 졸업을 한 다음에 또 다른 경쟁자들이랑 채용 시장, 그러니까 취업 시장에서 똑같이 싸워야 돼 라고 한다면 네,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 24살짜리 브랜뉴 졸업생이 있고 36살짜리 좀 헛내기가 있어요. 그럴 때 이 학생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때부터 쭉 달려와서 계속 공부를 해왔던 친구고, 이 친구는 공백 기간이 있어가지고 뒤늦게 열심히 했지만은 그래도 나이가 상대적으로 많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좀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인재를 찾지 않을까.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네, 30대에 유학을 가서 몇 억이라는 돈을 쓰고 3년, 4년, 5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해서 할 만큼의 가치가 있냐라고 본다면 네, 그 정도의 가치는 아니다, 유학이 라고 생각합니다. 입학이나 편입할 때 고등학교 출결이나 생기부도 보나요? 일단 생기부 같은 경우는 거기 안에 뭐가 있냐면 교내외 활동이라든지 아니면은 수상 내역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대학교 신입으로 입학할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2학년으로 편입을 한다라고 한다면 한 절반 정도 중요하고요. 만약에 내가 3학년으로 편입을 한다라고 한다면 거의 중요하지 않다고 보셔도 됩니다. 검정고시도 인정이 되나요? 네, 일단 검정고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알고 있는 예일대학교 아시죠? 아이비리그. 저희가 그 대학교에 이메일을 보냈어요. 검정고시 출신인데 되나요? 라고 하니까 네, 됩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검정고시로 아이비리그에 지원은 할 수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검정고시를 본 다음에 서울대학교 지원할 수 있는 거랑 카이스트 지원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내가 돈 5,000원 있으면 로또를 사서 1등에 당첨될 수 있는 거 다 가능은 하잖아요. 그런데 그 확률이 매우 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우리나라 검정고시 출신으로 아이비리그에 합격한 케이스는 한 건도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합격률 2% 미만이라는 미네르바 대학교 있잖아요. 이번에 1% 미만으로 됐는데 그 대학교에서도 검정고시 출신으로 딱 한 명이 합격을 했는데 그게 저희 학생이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검정고시로 미국 명문대에 간 케이스들이 많지 않습니다. 물론 미국 50위권 이내는 간 케이스들이 있어요. 실제로 저희 우리나라 검정고시를 통해서 유니버시티 오브 조지아 대학교에 합격한 케이스가 있는데 이 학생 같은 경우는 SAT가 높았습니다. SAT만 잘 보면 되나요? 일단 미국 대학교는 홀리스틱 리뷰를 해서 SAT, ACT와 같은 시험, 토플 점수, 그 다음에 에세이, GPA, 우리가 알고 있는 학점이죠. 그 다음에 어떤 고등학교 출신인지, 그리고 어떤 난이도의 수업을 들었는지 다 봅니다. 마지막으로 추천서까지도 봐요. 그렇기 때문에 SAT 하나만으로 미국 명문대학교에 갈 수 있다? 이거는 정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좋은 대학교들은 다 잘해야 돼요. 중간급 대학교들은 어느 정도는 기본 이상은 다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내가 SAT에서 고득점이 나왔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내 고등학교 성적이 좋지 않으면은 네, 명문대학교 가실 확률은 매우 떨어집니다. 지원한 학교에 다 불합격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지원한 학교에 다 불합격을 한다면 두 가지 옵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2년제를 가신 다음에 편입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네, ACT라든지 SAT와 같은 그런 시험들을 다시 리테이크해서 점수를 올린 다음에 다시 리어플라이, 다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본인의 GPA가 높았다, 그 다음에 SAT라든지 이런 시험에 자신이 있다 라고 한다면 네, 다시 한번 점수를 만든 다음에 지원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게 아니라 나 GPA도 낮았어. 근데 SAT 공부하기 싫어. 2년제를 가신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서 편입을 하는 게 올바른 방법일 수 있습니다. 저는 의대나 수의대에 가고 싶어요. 일단 제가 미국 의대, 수의대, 약대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늘 이 말해요. 시민권 있으세요? 돈 많으세요? 공부 잘하세요? 이 세 가지 조건이 선행돼야지만 할 수 있는 거라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요. 그렇기 때문에 늘 이렇게 말해요. 차라리 수능 봐서 의대 가는 게, 우리나라 의대 가는 게 더 빠른 길이다. 왜 UC 계열이 인기가 많나요? 일단 UC 계열 같은 경우는 인기가 많은 이유는 랭킹이 높아요. 두 번째로는 캘리포니아에 있으니까 날씨가 좋고요. 세 번째로는 대도시에 위치해 있죠.
마지막으로는 편입으로 매우 용이하게 갈 수 있는 학교입니다. 일단 UCLA 버클리만 하더라도 1년에 매년 합격자가 10,000명 정도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 랭킹도 높고 지역도 좋고 만족도가 높으니까 많은 분들이 UC 계열을 희망하죠. 단 UC 계열도 단점은 있습니다. 일단 학비가 더럽게 비싸고요. 장학금은 못 받습니다. 두 번째로는 물가가 너무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UCLA나 UC 버클리 같은 경우는 1년에 제가 늘 말해요. 1년에 1억 원 생각해야 된다. 왜? 비싸니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비싼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동문이라든지 인프라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UC 계열은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고요. 실제로 우리나라 한국 동문이 제일 잘 돼 있는 곳이 바로 UCLA가 1등입니다. 그 다음에 USC,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세 번째로는 일리노이 대학교,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여기 대학교가 3등. 그러니까 동문이 잘 돼 있는 학교 순위가 UCLA, USC, UIUC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동문도 잘 돼 있으니까 아무래도 인기가 좀 많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렴한 대학교는 어느 정도인가요? 일단 저렴한 대학교로 하면 일단 2년제가 제일 저렴하겠죠. 2년제 같은 경우는 뭐 학비가 만불 내외이기 때문에 생활비, 뭐 식비, 그 다음에 개인 용돈, 그 다음에 개인 룸, 원룸 같은 거 구하는 거 다 포함했을 때 시골 지역 같은 경우는 대략 1년에 3,5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도시 지역, 그러니까 예를 들어 LA 같은 이런 도시 지역이라면 1년에 대략 비용이 5,500만 원 정도 이상이 듭니다. 그런데 주립대학교 4년제임에도 불구하고 저렴한 대학교들이 있어요. 예컨대 사우스 다코타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이 대학교 같은 경우는 랭킹 250인가 그래요. 그런데 학비가 만불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년제 대학교 같은 경우는 2년제랑 비교했을 때 학비도 저렴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생활비가 되게 싸다는 거예요. 시골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4년제는 어떤 2년제보다 싸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 댓글에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들을 위주로 한번 답변을 드려봤고요. 뭐 제가 드린 답변들이 모든 유학 내용을 대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 주관적인 생각이에요. 그리고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유학 같은 경우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대 랭킹이 낮은 대학 갔음에도 불구하고 취업 잘했어요. 네,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그런 케이스들이 보편적인 케이스가 아니잖아요. 네, 제가 하버드 갔는데 망했어요. 네, 안타깝네요. 그런데 그런 케이스가 보편적이지 않잖아요. 대부분의 하버드 나온 사람들은 잘 살고 대부분의 랭킹이 낮은 학생들은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고생을 많이 합니다. 이게 대부분의 케이스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케이스를 말씀을 드리는 거지 예외적이고 되게 특이한 케이스들을 말하는 그런 단체가 아닙니다. 나아가 저희의 목표는 유학의 대중화예요. 어떻게 하면 유학의 진입장벽을 낮출 수 있을까? 이게 저희가 하는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학에 대한 일반적인 것들을 좀 더 많이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해서 영상 시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는 좀 더 양질의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